안녕하세요. 단순한 진심 수수입니다. 오늘은 저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조금 다르게 살아봐야겠다고 결심하게 해준 그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현대 문명을 최대한 거부하고 공동체의 영역과 자급자족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닌 마차와 자전거를 이용하고 라디오와 TV가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요함을 채우고 농기계가 아닌 이웃과 서로 도와가며 농사를 짓고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출산을 하고 학교 교육이 아닌 가정과 공동체에서 교육을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현대 문명을 비판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삶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탐구하고 변화를 시도해보면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에 이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나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하며 여러분들과 몇 가지 질문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은 발전하고 기술 덕분에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귀찮은 집안일은 세탁기,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가 대신해주고 번거로운 은행 업무는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클릭 몇 번만 하면 다음날 도착해 있고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배달도 해줍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상세하게 안내도 해줍니다. 기술 덕분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이 편해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삶의 편리함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편리한 것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덜 움직이게 됩니다. 덜 움직일수록 기초 체력은 떨어지고 병은 늘어나고 힘들고 지겨운 일에는 쉽게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내가 했어야 할 일을 누군가가 혹은 기계가 대신해주게 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연스레 약해졌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삶이 만족스럽다는 감각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며 뒹굴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쓰면서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족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손바느질로 바지를 만들었던 순간, 현우와 함께 가구를 직접 만들었던 순간, 몇 시간을 걸어 카페에 도착한 뒤 시원한 음료 한 잔을 마셨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제 마음이 만족스러웠던 때는 이토록 느리고 사소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만족감과 즐거움 혹은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통해 삶의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사면 당신이 행복해진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소비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찾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하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미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비워내 보기를 추천합니다. 한 아미시 사람은 늘상 라디오와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라디오를 비워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워내고 나니 홀가분한 동시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느낌에 불안해했고 집이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는 다른 차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유는 사라졌지만 기분 전환을 위해, 생각을 잊기 위해, 중요한 소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습관적으로 라디오를 켜는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라디오를 비워내고 난 뒤 고요함의 여러 질감을 익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요함을 채워나가면서 스스로 행복한 일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남편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건을 비워내며 삶이 변화한 이야기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희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청소기를 비워내고 빗자루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사용하게 되면서 청소 시간은 곧 명상이 되었습니다. 아침 시간에 비질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비질을 하는 동안 집안 구석구석에 애정어린 마음을 건네고
우리가 사는 이 집을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고요함 속에서 청소하다 보니 이전 집에 살 때보다 집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는 저를 만족스럽게 합니다. 물론 작은 집이기 때문에 빗자루로 청소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비질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앞으로도 작은 집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는 세탁기를 쓰지 않고 손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손빨래를 하면서 조금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세탁기를 채울 만큼 빨랫감이 쌓이기를 기다렸는데, 지금은 옷가지들을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깨끗이 빨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빨래를 하는 데다 가진 옷이 적어 빨래하는 게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손빨래를 하면 세탁기로 빨래할 때보다 더 깨끗하게 옷을 씻을 수 있어 좋습니다. 손빨래를 하게 되면서 내가 가진 옷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앞으로도 최소한의 옷가지만 가지고 손빨래를 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꼭 물건이 아니어도 SNS나 넷플릭스와 같이 나의 삶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요.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유튜브의 영상을 보다 보면 영상이 너무 빠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많은 제작자들이 구독자들의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듭니다. 빠른 속도에 익숙해지면 느린 속도를 참기 어려워집니다. 빠른 속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2시간짜리 영화가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빠른 속도에 익숙해질수록 느리게 변하는 석양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힘들어지고, 진득하니 바라봐야 알 수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리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유익하지 않은 것은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출산에 대한 아미시 사람들의 생각도 무척 인상적입니다. 병원에서는 아이의 탄생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하려고 합니다. 마치 임신이 하나의 질병인 것 마냥 철저하게 많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겁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미시 사람들은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고 가정에서 조산사와 함께 출산합니다. 죽음과 마찬가지로 출산 역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거나 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할 수 있는 부분을 책임지고 그 과정을 경험하면 된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과정이 흘러가는 대로 놔둬야 한다. 믿음이란 근거 없이 신뢰하는 게 아니라 신의 계획을 의구심 없이 믿는 것이다. 알 수 없는 것을 알기 위해 애쓰지 않고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으며 신에게 혹은 삶의 흐름에게 내맡기는 것도 삶의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좋은 삶에 대한 아미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삶이란 기계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기계와 인간 사이에는 관계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은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몸과 마음을 부비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좋을지 고민하고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고민하는 건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관계는 번거롭지만 동시에 관계 덕분에 우리는 함께 일을 하고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웃음과 추억을 나눕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관계에서 비롯하는 행복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기계가 아닌 사람에 의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문득 2년 전 독립책방을 준비하던 이웃을 도왔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책방지기님과 함께 책방의 성격을 기획하고 인테리어와 가구 디자인 그리고 가구 제작까지 함께하며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의 꿈이 담긴 공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하여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꿈꾸던 공간을 만들어가며 설레던 시간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웃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경험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과 서로 가진 재능으로 도움을 주고받다 보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고 또 생각보다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에게 좋은 삶이란 돈과 기계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연을 가꾸고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건강을 가꾸는 삶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멈춰야 할 것은 무엇이고 되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앞으로 내게 다가올 수많은 것들 앞에서 이것이 내 삶에,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신중하게 묻기로 다짐했습니다. 예컨대 기계를 하나 드리려고 할 때 이 기계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충분히 고민해보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기술이 발전할 것이고 세상은 계속해서 편리를 선택하라고 부추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느려지고 조금 더 고요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꺼내보기를 권합니다.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할까?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다 보면 나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해로운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나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물론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1년 전 이 책을 처음 읽고 작은 변화들을 시도해 보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아미시 사람들이 삶으로 써낸 이야기기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변화의 씨앗을 심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책 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소개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계는 초고속 정보고속도로를 깔아나가고 있지만 창조적인 인간의 생각이란 외로운 시골길을 걸어가는 법이다.